자, 방금 1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 복습합니다. 학원만 나오면 예습 복습 다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1페이지 A쪽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국세,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만 따로 외우시는데 국세의 목적세로서는 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가 국세라는 거 아시고요. 지방세, 지방세 중에서 도가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 시군 구세로서는 재산세,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 더 목적세를 암기하시는데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보유하였을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가 소유자에게 토지, 주택, 보유하였을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외웠다 치면은 여기서 의문점 가져요. 의문점 갖는 것이 어떤 의문점 갖냐면은 방금 보니까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광역시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도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의문점 가져요. 의문점에 대한 내용, 그러면 취득세를 어느 지자체에게 납부할 것인가? 이게 의문점이에요. 그 의문점을 풀어주기 위해서요.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관할을 정해요. 어느 지자체에서 사용하라라고 관할을 정해집니다. 그 관할이 우리 입장으로서는 납부할 것이에요. 그 납부할 것이 곧 납세지입니다. 이 납세지에 대한 내용을 문제하고 연결시켜 볼 때 여러분 시험에서 납세지로서 단일화된 문제는 없어요. 하나 선다 1, 3, 4, 5에는 단골로 끼어가요. 그래서 이 납세지에 대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하시기 위해서요. 이 교재에서는 기본서에서는 각기 세금마다 납부할 곳이 정해지니까 세금마다 페이지를 다르게 해서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공부에 대한 비교가 안 되고요. 공부량이 많아져요. 그걸 막기 위해서 거기 납세지에 대한 파트를 따로 만들었어요. 위물에다가 적어놨으니까 거기 납세지 위물 보시는데 오른쪽 보시면 박스 밑에 영어 해설 납세지 적어졌죠. 납세지 적어지고 그 옆에 글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글자에 대한 전부 다 알 필요 없고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납세지란 말이 나온다면 납부할 곳이다. 이렇게만 알고 거기 옆에 있는 내용들 다 버리세요. 편하죠? 절대 문장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포인트된 단어만 외우라는 이거예요. 납세지란 말이 나온다면 납부할 곳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납세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는데 이 납세지에 대한 내용이 원래는 몇 개가 나오냐면 1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7개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 저 외운 사람도 봤어요. 한 17년 전인데요. 17년 전에 종로 박물관에서 강의하고 있을 때 저희 집에서 종로까지 가려면 지하철 타고 가야 돼요. 지하철 타고 가는데 그 옆에 분이 손에다가 종이를 끼워 넣고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외운가 보고 봤더니 납세지였어요. 납세지 17개를 외우고 가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한테 이 17개를 외울 필요 없이 이해하였으면 2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얼굴을 쳐다봤더니 제 수강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 안 했어요. 떨어지라고. 제 수강생 아니니까 떨어져야지. 말 안 했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문장을 쭉 갈 때 또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이 세법 문제는 좀 특이해요.
특이해가지고 세법은 문제가 16문제 나옵니다. 문제가 16문제 나오는데 여기에서 문제에 대한 내용의 그 문장의 줄 있죠. 이 문장의 줄에 대한 내용이 몇 줄이냐면 보통 19줄, 20줄 이런 내용의 문제가 16문제 중에서 11문제 나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문장을 쭉 읽다가 너무 지문이 길어. 보통 선다 1, 2, 3, 4 여기 한 문장이 속줄, 넉줄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장에 대한 내용을 읽어가면서 계속 읽다가 짜증스러워. 또 어떤 경우 나타내면 여기 3번까지 읽었어. 있는데 한번 써보자. 요 문제가 틀린 거야? 옳은 거야? 이것도 구별이 안 돼가지고 다시 봐. 위로 올라가. 다시 내려와. 내려와가지고 읽다 보니까 거기에서 너무 지문이 기니까 에이 짜증스러워. 틀려. 이런 꼴이 나타난 것이 세법 문제입니다. 이걸 막아야겠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문제 키를 잡아내야 돼요. 문제 키를 잡아내고 그 문제 키에 따라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금방 풀려요. 그러기 위해서 문제 키를 잡습니다. 문제 키는요. 일반적 내용으로서 한 80% 이상인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줄이 있다면 여기 줄에서 여기가 맞춤표가 있어요. 여기가 맞춤표예요. 이 맞춤표 앞에 있는 단어. 그렇지 않으면 는자랄지 은자 앞에 있는 단어가 문제 키의 80%예요. 그리고 또 개별적 문제 단어가 있어요. 그 개별적 문제 단어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 일단 문제 키는 맞춤표 앞에 아니면 는자랄지 은자 앞에의 단어가 문제 키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문장 쭉 읽어보니까 맞춤표 앞에 아니면 는자 은자 앞에 납세이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 단어를 문제 키로 잡으세요. 문제 키로 잡고 그리고 방금 보니까 납세이지는 세금마다 다르다겠죠. 그랬으니까 세금이 그 문장에 적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 적어진 세금에 대한 내용이 지방세인가 국세인가 구별하세요. 그러면 지방세인가 국세인가를 구별하려면은 거의 1페이지 N쪽에 있는 박스 암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물어본 제가 병신입니다. 암기할지 뻔히 알잖아요. 암기하셔야 돼요. 이제 외우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국세, 국가가 지급하는 세금으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국세의 목적세로서는 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가 국세라는 거 아시고요. 그리고 지방세 중에서 도가 지급하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 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 시, 군, 구세로서는 재산세,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보유하였을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가 소유자에게 토지, 주택, 보유하였을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이제 그 내용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지방세부터 먼저 합니다. 이렇게 가정합시다. A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살고 있다고 합시다. 저희는 살고 있는 곳을 보고 주소지 그래요. 그리고 A가 서울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세 납부합니다. 납부했다 치고 그리고 부산에 있는 건물을 A가 또 취득했다면 취득세 납부합니다. 납부했다 치고 또 A가 경상남도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다 하면 취득세 납부합니다. 이렇게 납부했던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주소지에서 관할하라 이렇게 지방세 기본법에서 만들었다면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 서울이 사용, 이 취득세도 서울이 사용, 이 취득세도 서울이 사용됨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은 지자체만 사용할 돈이 있고 인구가 없는 지자체는 사용할 돈이 없음으로써 발전이 안 된다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주소지로 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법을 만들어줘야 지자체끼리 사용할 돈이 있으면서 균형 발전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은 물건이 있는 것이에요. 물건이 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은 소재지 그럽니다. 이제 구별하세요. 구별점에 대한 이유로서 주소지는요,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소재지는 물건이 있는 곳, 그걸 구별하시고요. 물건이 있는 곳이 소재지, 소재지로서 법을 만들어주면, 자, 요 취득세는 서울이 사용, 요 취득세 부산이 사용, 요 취득세는요 경상남도가 사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는자, 은자 앞에가 납세지란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를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지방세였다고 생각했으면 뒤에서 꼭 있어야 될 단어는요, 소재지. 없으면 틀려요. 됐습니까? 이 문장이 몇 줄이냐면 보통 2줄이에요. 그 2줄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어느 경우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냐면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이제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는 내용은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에서 나와요. 취득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나온다면 세자 앞에 적어진 글자 따라가면 돼요.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득 물건 소재지로 가지고요. 또 등록 면허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나온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적어진 세자 앞에 글자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시험이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은 적어져 있는 거 보고 틀렸는가 맞는 구별해요. 그러니까 세자 앞에가 등록이라고 적어졌으니까 등록 따라가니까 등록 간청 소재지 이런 예로서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금이 국세였어요. 국세였다 했을 때 여기서 국가는 하나죠. 하나니까 국가 간의 균형 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국세 기본법에서 법을 만들 때에 징수하기 용이한 것 그것만 고려해서 법을 만들어내면 돼요. 세금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거니까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징수하기 용이한 곳이겠죠. 왜?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니까. 그러면 국세였다. 국세였으면 사람이 주어져요. 사람으로서 거주자. 이렇게 주어졌으면 살고 있는 곳이니까 어떤 단어가 꼭 있어야 될까요? 주소지. 주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주자의 반대말에 대한 내용은 비거주자예요. 이 비자가 아닐 비자예요. 아닐 비자니까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용어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기본서에서 또 모든 기본서에서 맨 뒤에 나와요. 맨 뒤에 나오니까 그 뒷 내용을 여기다 땡겨가지고 설명하게 되면 힘들겠죠. 뒷페이지 봤다가 앞페이지 보면 힘들겠잖아요. 그래서 유인물에다가 적어놨어요. 유인물 보시면 두 번째 손가락 표시 먼저 읽어드릴게요. 거주자란 국내 주소를 두거나 국내 주소 밑줄 국내에 183일 이상 183일 이상이란 말은 6개월 이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소는 생활하고 있는 곳 그것을 둔 자로 국내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우며 국외 국의 동그라미
소득의 경우의 납세 의무에는 거주자는 거주자 동그라미. 국내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다. 그럼 이제 볼 때 국내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는 국내 소득도 국외 소득도 납세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반대로 국내에 5년 미만이면요. 5년 이상 두지 아니한 자는 어느 소득만? 국내 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뜻이 바로 그 내용의 문장인데요. 이제 그 내용 이해했죠? 5년 이상이면은 어디까지 납세의무가 있다? 국외까지. 5년 미만 되면 그때는 국내 것만 납세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된 내용의 문장으로서 이해했어요. 그럼 이해했으면 그 이해적 내용으로서 문제가 풀려야 돼요. 그런데 안 풀려요. 이해만 가지고는 문제 안 풀립니다. 왜 안 풀리냐? 포인트를 못 잡으니까요.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포인트로서 국외 나오고 거주자 나오면 꼭 있을 숫자가 5년 이상. 그러면 한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전부 다 기억할 수 있어요. 문제도 풀리고요. 그 다음에 비거주자.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자. 거주자가 아닌 자니까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에 대한 내용은 국내에 주소가 있냐 없냐 이걸로 구별해요. 국적은 따지지 않아요. 국적은 따지지 않고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요. 거주자.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요. 비거주자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구별해 보십시오. 롯데 프로야구 구단에 외국 선수가 투수로서 입단하여 가지고 3개월 동안 볼 던지다가 방출되면서 자기 나라로 들어갔어요. 거주자입니까? 비거주자입니까? 비거주자예요. 비거주자니까 이 사람은 우리나라 것만 과세해야 돼요. 비거주자한테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였던 것만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납세를 준다는 얘기예요. 납세지. 납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비거주자 나왔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롯데 프로야구단에서 하면 돼요. 롯데 프로야구단이니까 국내 사업장. 국내 사업장 소재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국내 사업장이 없다면 그때는 토지, 주택, 소재지 이렇게 나와져요. 자, 이제 이 내용에 따라서 정리해 줄게요. 정리에 대한 내용 보시면은 는자, 은자 앞에가 납세지 아니면 맞춤표 앞에가 납세지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지방세였으면 끝에 꼭 있을 단어는 소재지. 취득세와 등록민허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나오는데 취득세에서 나온다면 세자 앞에 취득이니까 취득물건 소재지. 등록민허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나온다면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관청 소재지. 또 해당된 세금이 국세였으면 사람이 주어졌는데 사람이 거주자로 주어졌으면 꼭 있어야 했다는 주소지. 비거주자로 주어지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 국내 사업장이 없다면 토지, 주택, 소재지 됩니다. 그리고 맞춤표 앞에가 납세 의무란 말이 있으면 그 납세 의무단을 문제 키로 잡고 거주자, 국외 나왔으면 꼭 있어야 했다는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 비거주자 나왔으면 국내 소득만 납세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내용까지 정리해줬으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데 문제를 풀면 이게 외워져요.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밑에 보시면 기출 OX 나오죠. 1번 납세 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으로 거주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는자피 뭐 있어요? 납세지. 문제 키 잡아냈죠? 해당된 세금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국세, 지방세예요. 다시 합시다. 국세,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국세의 목적세로서는 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에서 도가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 시군 구세로서는 재산세,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가 소유자에게 토지, 주택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됩니다. 이제 그 내용 알았으니까 종합부동산세만 떼어내면 국세된 거죠. 국세죠. 그리고 위에 보니까 거주자 나왔죠. 그러면 끝에 있어야 될 말은요. 주소지 있어야죠.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네요. 이런 문제만 제발 나오기 비십시오. 어떻게 나오면 맞냐면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근데 관할 세무서란 말은 여러분 시간에 맞게 적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 건 뭐였어요? 주소지.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내 사업장이 없고 국내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자, 맞춤표 앞에 어떤 단어 있어요? 납세지. 예, 문제 키 잡아냈죠? 납세지 잡아냈으니까 해당된 세금을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국세죠. 사람 나와야겠죠? 사람 보니까 비거주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국내 사업장. 그런데 국내 사업장이 없다겠잖아요. 없으니까 뭘로? 토지, 주택, 소재지. 뒤에 보니까 주택, 소재지. 맞죠? 2번 맞는 문장입니다. 3번 갑시다. 3번에서 이게 작년 문제였어요. 3번도 작년 문제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는자피 뭐 있어요? 납세지 있죠? 문제 키 잡아냈죠? 해당된 세금 등록면허세 지방세죠. 그럼 지방세니까 이제 뒤에 어떤 말이 있어야 돼요? 소재지 있어 없어요? 있죠? 맞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왔으니까 세자폐가 등록이죠. 그럼 어때요? 등록, 관청, 소재지. 관청, 소재지 이렇게 읽을 필요 없어요. 세자 앞에 있는 등록 따라간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록, 소재지로 한다. 맞죠? 3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거주자가 국내 상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 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자 는자피 뭐 있어요? 납세지. 그럼 해당된 세금 보니까 양도소득세, 소득세죠. 국세입니다. 국세니까 어떤 말이 있어야 돼요? 사람 주어지겠죠. 위에 보니까 거주자 주어졌죠. 그러면 끝에가 어떤 말이 있어야 돼요? 주소지.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네요. 끝에가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좋죠. 안 좋으면 말고 뒤로 가시는데 뒤에서 5번 갑시다. 갑이 건축물을
둘 이상 소유한 경우에 재산세 납세지는, 자, 는자 앞에 뭐 있어요? 납세지. 문제 키 잡아냈죠? 해당된 세금 재산세, 지방세죠. 지방세니까 이제 뒤로 가요. 뒤로 가서 어떤 단어가 있어야 돼요? 소재지.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네요. 소재지, 시, 군, 구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왜 시, 군, 구 나와야 맞을까요? 재산세가 시, 군, 구세니까.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서 여기 5번에 대한 내용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 네, 이 복습문항에 대한 내용은 지금 안 씁니다. 언제 하냐? 다음 날에 저 만났을 때, 그때 오늘 배웠던 거 복습해 주고 문제 풉니다. 그럼 되겠죠? 그럼 계속 연결될 거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세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봅니다. 기본서에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6페이지 봐요. 16페이지에서 3번 버리세요. 시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4번 읽어드릴게요. 독립세와 부가세. 조세는 모든 세금은 독립된 세원의 보유 여부 유무에 따라 독립된 세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 그 옆에 독립세와 간접세 지우세요. 지우고 오타 나왔어요. 부가세라고 적으세요. 간접세 지우고 부가세.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은 세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모든 세금을 구별할 때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서 1가로 독립세의 뜻이 나옵니다. 소득, 수익, 재산, 거래 등과 같이 이거 알 필요 없고요. 독립된 세원에 대해서 부가는, 과세는 번세를 말한다.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세자 앞에 있는 단어를 갖췄다면 그 세금을 다른 세금과 별도로 따로 해서 징수하겠다. 그러면 별도로 따로 했으니까 뭐라고 표현되겠습니까? 어려운 말로 독립. 우리나라의 모든 세금들은, 거의 모든 세금들은 독립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부가세. 부가세로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독립된 세원이 없이 다른 번세를 기준으로 이중 지우세요. 오타 나왔고요. 세원이 없이 번세를 기준으로서 과세는 예외적 소세, 모든 세금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서 볼 때 여기에서 세자표가 부가죠. 부가란 단어 보시면 돼요. 부가란 말은 붙이는 거예요. 여기는 붙인다. 붙이는 세금들이에요. 혼자서는 과세하지 못하고 남의 세금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들을 보고 부가세 그래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붙이는 세금으로서 더 간단히 말한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혼자 살아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러니까 이제 부가세라는 말이 있으면 이건 기생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험에서 기생충세는 안 나와요. 부가세로 하시는 거예요. 부가세는 뭐다? 기생충이다. 이러면 이해가 돼요. 이제 이해했으면 법에서는 어떤 세금에 어떤 세금을 붙이겠다고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세금마다 붙이는 세금들이 다르니까요. 그걸 구별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 구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페이지를 달리해가지고 뒤에서 각 세금마다 나와요.
그럼 페이지를 달리해서 각 세금마다 나오게 되면 이게 하나에 묶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별이 안 돼요. 또 구분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막기 위해서 위문에다가 적어놨어요. 위문에다가 그걸 문구문으로 적어놨죠. 이 페이지 보세요. 이 페이지 보시면은 N쪽에서 부가세, 부가세는 기생충세 이런 이유로 적어졌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부가세 표 나옵니다.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몇 퍼센트 붙을 것인가 그 옆에 숫자 나오죠. 숫자 다 버리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공부 처음 하신 분들은 얘가 세액 산정이다. 세액 금액을 산정하는 거다. 세액 금액을 계산하는 거다. 하니까는 부동산 세법에 대한 내용은 계산 문제가 엄청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계산 문제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한 문제 나와요. 그런데 계산 문제 한 문제에 대한 내용이 한 3바퀴, 4바퀴, 심지어는 5바퀴까지 꼬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빵빵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풀려면은 6분 내지 7분 걸려요. 그럼 6분 내지 7분 걸려가지고 그 문제를 풀었어요. 풀었다고 하였을 때 자기가 산출했던 숫자에 대한 내용이 선다 1, 2, 3, 4, 5에 없어요. 그러면은 황당하거든. 황당하면서 나는 떨어졌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떨어졌다 느끼면서요. 왜 떨어졌다 느끼냐면은요. 그 느낌 자체가 어디냐면 한 1분에 한 문제 풀어야 돼. 그런데 6분, 7분 소요시켜주고 한 문제 자체가 틀렸어. 그러면 다른 쉬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계산 문제 세법은 안 나온다 생각하세요. 안 나온다 생각하세요. 틀리세요. 풀지 마세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작년에도요. 강의할 때 제발 숫자는 제가 외우라는 것만 외우고 나머지 숫자는 외우지 마세요 했어요. 또 계산 문제 풀지 마세요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계산 문제 안 푸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답 맞췄어요. 답 맞췄을 때는 찍어서 맞힌 거야? 그거 아니고요. 그 계산 문제가 답 없음. 오래 했거든요. 출제자 본인이 꼬아진 거예요. 이게 제가 문제를 내면서 4바퀴 꼬았잖아요. 꼬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또 꼬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답이 엉뚱한 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세법 답 없음 하나 있습니다. 됐고요. 그럼 이제 안 풀리겠죠? 그리고 또 세법에서 숫자 외우는 것만 외우고 버리는 건 버리세요. 만약에 그 세법 강의하신 분 중에서 숫자를 중시해가지고 숫자 이거 꼭 아세요. 뭐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으면은요. 그분 강의 듣지 마세요. 필요 없으니까요. 그 사람은 뭘 하냐면 학문적 강의를 하신 거예요. 시험용일까요? 학문적일까요? 시험이에요. 저도 학교에서 강의했으니까 학문학이 참 좋아해요. 저도요. 그런데 그 학문적 강의는 여러분들 보탬이 안 돼. 보탬이 안 되고 그 보탬이 되는 것은 공부량만 늘어가는 거예요. 그럼 공부량만 늘어갔으면 그건요. 합격은요. 멀어져요. 그러니까는 공부량은 줄여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숫자들 지우세요. 모르셔도 돼요. 그럼 모르셔도 될 것을 왜 거기다 적어놨는고? 라고 또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생각하신 분이 계실까 봐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의를 들으신 분과 안 들으신 분과의 차이점이에요. 강의 안 들으신 분은 공부량을 늘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 적어준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제 얘기하다가 버리시면 되겠죠. 이제 아는 것은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조심하실 점은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입니다. 거기다 적으세요. 국세라고 적으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농어촌 특별세를 징수할 때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에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감면시 농어촌 특별세, 재산세에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에 붙는 세금은 감면시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주의할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취득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등록면허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을 수 있어요. 어느 때? 감면 받았을 때 있는 거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농어촌 특별세가 붙을 수 있어요. 어느 때? 감면 받았을 때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재산세도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재산세는 지방교육세예요.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재산세 밑줄 그리고 그 옆에 지방교육세 밑줄 그리고 공간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공간에다가 적는 것은 재산세는 농어촌 특별세와는 관계없다란 말로 없을 문자 써서 무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적어놓고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쩔 수 없이 법에서 정해진 거니까 암기상이죠. 이건 외워야 돼요. 외워되니까 이제 그 암기적 내용으로서 문제를 풀면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그래서 기본서에 없는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그 밑에 유인물에 있으니까 풀어드립니다. 기출문제 1번 부동산 취득 시 부가세는 세금과 그에 대한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것은 이제 문제 방향을 빼야 돼요. 문제 키를 빼는데 거기에서 두 방향을 물어본 거예요. 한 방향은요 취득 단계, 한 방향은요 거기에 대한 부가세. 이 두 방향이 다 맞는 것을 골라라 라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이제 1번 보죠. 재산세. 재산세 취득입니까? 보유입니까? 아까 절대적 암기성이 있었죠.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보유하였을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그럼 보유죠. 그럼 한 방향 틀렸죠. 또 재산세에 붙는 세금은요. 지방교육세. 또 한 방향 틀렸네요. 그럼 두 방향 다 틀렸으니까 답 아니고요. 2번에서 양도소득세. 여기 셋 앞에 양도니까 취득 단계 아니죠. 한 방향 틀렸어요. 또 양도소득세에 붙는 세금은 감면시 농어촌 특별세. 또 한 방향 틀렸죠. 두 방향 다 틀렸으니까 이건 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종합부동산세. 취득이에요? 보유예요? 보유. 보유니까 한 방향 틀렸죠. 또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또 한 방향 틀렸죠. 두 방향 다 틀렸으니까 답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등록면허세는 취득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취득 단계니까 한 방향 맞죠. 그리고 등록면허세에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한 방향 틀렸네요. 한 방향은 맞고 한 방향은 틀렸으니까 답 아니겠죠. 그 다음에 5번 취득세는요. 취득. 한 방향 맞죠. 그 다음에 취득세에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두 방향은 다 맞았죠. 그러니까 답은 5번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복습문항에 대한 내용은 또 저 다음에 만난 날 그때 복습해드리고 문제 풀어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서에 대한 내용 연결시켜 보는데 기본서 봅시다. 기본서에서 17페이지에서 5번 버리세요. 6번도 버리세요. 7번도 버리시고요. 그럼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가셔서 22페이지에서 3번 버리세요. 버리라면 좋죠. 공부만 하니까. 버리고요. 그리고 또 뒤로 갑시다. 뒤로 가서 25페이지 보시니까 세법 용어 나오죠. 이 세법 용어에 대한 내용은 군데군데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될 용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는 용어만 갖춰야 되니까 이제 버릴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알아야 될 것만 체킹해 줄게요. 그럼 되겠죠? 그런 의미로서 이제 넘어가고요. 그리고 어디 보냐면 납세 의무 성립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43페이지 납세무 성립과 확정 소멸 봅니다. 그리고 이 납세무 성립과 확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이 확정이 뭐였어요? 부가 그러겠죠. 소멸이 뭐예요? 징수. 두 개 합치면은요. 부가 징수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설명에 대한 내용은 확정 페이지 보고 부가정 내용 설명하고요. 설명하고 그다음에 또 소멸 보고 징수에 대한 설명해 주고 나서 두 개를 합치면은요. 부가 징수 방법이다 하면 되겠는데 부가 징수 방법은요. 몇 페이지에 있냐? 페이지가 41페이지 거기에 해당된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 페이지에 있어요. 앞 페이지 보세요. 앞 페이지 보시면은 29페이지에서 부가 징수 방법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런 꼴 되겠죠. 확정이 한 44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 설명해 주고 다시 앞으로 와서 29페이지 오고요. 그리고 다시 또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서 여기에서 가산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산세는 또 어디에 있냐? 또 앞에가 있어요. 앞에 다니면서 보면은 가산세가 있을 거예요. 뒤에 있는 거는 몇 페이지 있냐면은 34페이지 있어요. 좀 더 자세히 한다면 30페이지 있네요. 30페이지서부터 뒤에 38페이지까지 설명돼요. 그러면 또 다시 거기 와가지고 여기 설명하고요. 또 다시 뒤에 소멸 가야 돼요. 그럼 소멸에서 나온 것이 뭐가 나오냐? 가상금이 나와요. 가상금은 또 어디에 있냐? 면은 수정표 나오죠? 수정표 보시면은요. 수정표에서 2페이지에서 가상금 나와요. 3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꼴이 될까요? D페이지 설명했다가 앞페이지 왔다가 또다시 D페이지 갔다가 또 앞으로 왔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모든 교재가 모든 기본서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돼 있느냐? 법정 내용 그대로 수록되어 있거든요. 법정 내용 그대로 수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흐름상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흐름상으로 알고 있어야 이게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은 교재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 힘들어. 힘드니까 흐름상으로서 설명된 내용으로서 위문에 있어요. 위문에서 제2장 납세 의무 나오죠. 그 내용이 흐름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서를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기본서에 대한 체킹만 할게요.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에 대해서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